안녕하세요. 수시박스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아서 이제 방송을 좀 꾸준히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방송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자소서를 컨설팅 한번 해볼 건데요. 이분은 박영훈 씨가 부천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과를 지원해주는 자소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아직은 좀 자기소개서에는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반대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넣을 활동을 만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박영훈 씨가 제가 좀 이제 미숙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영훈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자기소개서를 고칠 시간도 많고 활동을 만들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활동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넣을까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항부터 볼게요. 1번 문항에서는 334 공부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334 공부법. 공부할 내용을 3번 훑어보고 3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보고 4번 정확하게 보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미숙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주로 학습지로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하고 시험 기간 2주 전부터 시험에 나오는 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 필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 얘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 않나요? 학습지로 이제 진도를 나가고 2주 전부터 시험에 힌트를 많이 준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다. 뭐 1, 2학년 때 성적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334 공부법이 나오는데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 문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도를 읽어보면 아마 그 시험 기간 2주 전부터 선생님들이 힌트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장을 솔직히 말하면 뺐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자 수를 좀 줄이고 다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1학년 때 1, 2학기 모두 5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 탓에 2학년으로 올라와서는 성적을 많이 올리자고 다짐해서 스스로 공부법을 터득하고 3등급 후반대로 성적을 올렸습니다. 좋아요. 성장 스토리 좋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언제나 옳다. 네, 성적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극복을 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에서 334 공부법을 언급하는데 너무 애매합니다. 공부할 내용을 3번 훑어보고 3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 3번 노력했다 라는 말은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노력했는지 좀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교과서를 막 여러 번 베꼈다, 사실 그렇게 좋은 공부법은 아니긴 하지만, 아니면 뭐 친구들과 3번 뭐 퀴즈를 만들면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3번 녹음한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수업 내용을 떠올렸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3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보고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정확하게 보는,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그럼 결국 7번 봤다는 뜻인데 그냥 334 공부법을 맞추려고 좀 엇거지로 그냥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34 공부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 쉽게 외워지고 성적도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행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강조를 할 거면 좀 문장을 써서 강조를 해주든지 너무 그냥 나 공부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거든요. 내가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 PPT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아니면 발표를 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내용 조사를 하면서 제 방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난 수행평가 잘해서 AB 받았어. 근데 면접 가는 입장에서는 수행평가에서 AB 받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무언가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제가 의미 없는 말만 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아예 확실하게 강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저는 아예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성장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 성장 스토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학년 때 왜 성적이 떨어졌었는지, 죄송합니다. 왜 성적이 낮았었는지, 그리고 이 낮은 성적을 어떻게 올렸는지, 그리고 올리고 나서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1번 문항은 이 정도로 하고 2번 문항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나열하는 자소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가 아니라 좀 심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자기소개서는 내가 생기부 안에서 혹은 내가 생기부에 못 쓴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조할 때는 생기부에 적혀있지 않은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에서는 이 학생이 무엇을 했다. 그리고 뭐 느낌이 쓰여 있더라도 선생님 관점에서 쓰여 있거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주제 탐구 대회로 판넬 만들기를 하였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거 수상 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거에도 또 성과 얘기죠. 전체 동아리 중 1등을 하였습니다. 최수상을 수상하였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느낀 점이 나오긴 해요. 동료들 간의 협동과 소중함을 사뭇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교내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느 대회에나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체육대회 준비를 했어요. 체육대회 준비를 하면은 제가 체육대회 준비를 하면서 뭐 학생들하고 갈등도 있었고 아니면 의견이도 있었지만 그 의견을 이제 서로 잘 마무리하면서 동료들 간의 협동과 소중함을 사뭇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친해질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교내 체육대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에나 붙일 수 있어요.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 어디에나 붙일 수 있단 말은 그냥 어떻게 하면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되지? 라고 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쓰자 라는 말처럼 느껴져요. 물론 실제로 동료들 간의 협동과 소중함을 사뭇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왜 어떠한 사례에서 그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걸 느낌으로써 배운 것은 무엇인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계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무렵 독서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여 맞춤법 틀렸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평소에 책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상장을 받아보자는 욕구로 죽을 의지를 다해 만쪽 이상을 읽고 입상했는데요. 책을 떠난 식단에 있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식을 넓혀가는데 독서 마라톤 대회가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좋아요. 독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더 써줄 것 같아요. 4줄로 끝났잖아요, 지금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쓰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쪽 이상을 읽고 입상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사소한 대회를 쓰려고 그냥 이 학생이 4줄만 쓴 거구나. 간단하게 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성과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배우고 느낀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성과를 했다라고 나열하는 자소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배우고 느낀 점을 써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책이 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어떠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게 있었다 라고 좀 하나를 찝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이 실제로 책을 읽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전 여기 생기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먼저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기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강조하고 싶다면 자기소개서에 한 번 더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 부분은 되게 길게 쓰셨어요. 자신이 어떤 것을 했는지, 신문을 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떠한 상을 수상했는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좀 나열이에요.
뭐 예를 들어 버터케이크 부분 죄송합니다. 버터케이크 부문 동상수상,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에서 궁중다과상 부문 금상수상, 이태리 요리 자격증 취득, 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좀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밥케이크, 노오븐 케이크 등 나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며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아마 자신만의 스토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별로입니다. 왜냐? 일단 먼저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밥케이크, 노오븐 케이크는 제가 빵을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생크림 말고 당근으로 생크림에 당근을 넣어서 당근 생크림을 만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어 봤다. 아니면은 초콜릿에 뭐 좀 특이한 재료를 넣어봐서 케이크를 만들어 봤더니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좀 나만의 레시피라고 부를 만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넣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면접관도 이렇게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제가 제빵에 열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레시피가 무엇일까?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이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나중에는 표현으로 들어가면은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야? 그럼 구체적으로 쓰고 간결하게 쓰고 모순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간결하게 쓰는 것은 미사여구, 쓸데없는 내용을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뭐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은 다 미사여구예요. 그러니까 말을 꾸며주는 듯한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그냥 솔직하게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다 빼고 쓸데있는 내용을 꽉꽉 채워 넣는 게 쓸데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라는 내용과 노분 또한 제가 잡고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설문조사를 실제로 받았다 라고 하면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집 방사상 73%가 긍정적인 관점. 그런데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왜 제가 제빵사에 어울리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아마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내가 왜 제가 제빵사에 어울리는가를 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별로입니다. 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할 때 여기서 무조건 내가 1등이다 혹은 합격선 안에 든다 라고 정말 압도적인 실적이 아니면 배우고 느낀 점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통계. 이 통계는 내가 왜 제과 제빵사에 어울리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자신이 제과 제빵사에 대해서 조사했다라는 것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넣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길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글자 수를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간결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 보이죠? 보라색으로 해야지. 좋습니다. 너무 길다. 그리고 간결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좀 짧게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인데 여기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3번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번은 제가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언가를 했는데 여기서 많이 싸워줄 수 있었지만 자신은 협력을 해서 잘 해결했다. 갈등이 많이 없었다. 사실 이 3번에서 면접까지 보고 싶은 건 갈등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갈등 관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원자가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믿기거든요. 갈등이 여러분 살면서 갈등을 어떻게든 하나는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건데 여기서는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하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마 그 뭐지? 박영훈 님이 이 협력 부분을 강조하려고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협력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력을 왜 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아리보다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굳이 이 학생이 진실이라고 믿어야 될까? 아니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면접관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딱 한 번 봅니다. 여러 번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진짜로 협력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슉 보고 안 믿기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이 글을 보고 이 학생은 진짜로 협력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사례로 협력을 발휘했는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요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떠한 갈등 관리를 하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배웠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협력을 할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남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내가 배우고 느낀 점, 특히 3번은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활동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3번은 어떤 활동을 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 2번은 중요한데.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점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배우고 느낀 점을 좀 제대로 쓰고 협력했다면 그 협력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박영훈님께 이제 전체적인 자소서를 봤을 때 아직은 이제 고2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썼을 때 좋겠냐라고 했을 때 만약 호텔 외식 조리과를 쓴다고 하셨어요. 그럼 자신이 호텔 외식 조리학과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다음에 그 학과에 대한 지식, 전공에 대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호텔 외식 조리과는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 그 진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호텔 외식 조리과에서는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잘 녹이신다면,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녹일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호텔 외식 조리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표현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막 대요라고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1번 문항에서도 대요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했습니다로 다 바꿔주시면은 좀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